세계 최강의 암살자가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소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의 선생님이 됩니다. 쿠파 뱀파이어는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 사는 숙련된 암살자입니다. 내 사랑 이야기. 지구 대부분이 어둠에 잠겨 랑칸트로프라는 괴물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인류 정착지는 거대한 캠벨 스탠드 같은 구조물로 초강력 고릴라 글래스로 둘러싸인 여러 도시 블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일부 희귀한 사람들은 마나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길드에 가입하여 랑칸트로프와 싸울 힘을 줍니다. 주인공 쿠파 뱀파이어는 백기사 길드의 암살자로 주저없이 가장 더러운 일들을 하도록 어느 임무 중 그는 다른 길드의 매복에 걸리고 적 암살자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총을 쏘지만 쿠파는 번개보다 빠르게 모든 총알을 베어버리고 모든 암살자들을 따라 베어버립니다.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 앞에 적들은 맞설 기회조차 없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공격을 뚫고 살아남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미라라고 부르죠. 쿠파와 맞서 싸우지만 그때 우리의 영웅의 상관이 와서 그들의 싸움을 방해합니다. 미라는 소파를 쿠파에게 던지고 도망치고 상관은 쿠파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소파를 던지고 도망치는 미라를 보고 상관은 쿠파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그를 추적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임무의 목표가 이미 사망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임무는 엔젤 가문에 속한 멜리타 엔젤이라는 10대 소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엔젤 가문은 이 세계의 3대 귀족 가문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멜리타가 정말 친손녀인지 알아보라고 쿠파를 고용하셨어요. 손녀딸이든 아니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든 이 세계에는 DNA 검사가 없으니 쿠파가 신문해야 했습니다. 표적이 다른 남자일 거라고 의심했지만 이제 상관이 그에게 그가 그녀의 삶에 잠입해서 직접 그녀의 출신에 대해 알아내야 해요. 그는 아래쪽 블록에서 위쪽 블록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는 쾌활한 여성과 동시에 기차에서 내려 신사답게 짐을 들어주며 그녀를 도와 헤어질 때까지 함께한다. 그는 고급 귀족 여자 학교인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의 목표인 멜리타 엔젤을 만난다. 그녀는 개인 교사로 올 쿠파를 만날 생각에 너무 들떠 있었지만 그를 알아보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그는 그녀를 잡아주며 리즈 포인트를 쌓는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인사하며 앞으로 3년 동안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학원종이 울리고 멜리타는 수업에 가야 하지만 쿠파가 그녀의 시중을 들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종으로서 그녀와 함께 할 것이다. 경호원. 그들은 서핑보드처럼 평평한 몸매에 BMI가 15 미만인 여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로 간다. 여학생들은 전투 기술을 연습하고 있고 네르바라는 불량배가 멜리타를 놀리며 만화가 없고 가정교사가 아니라 재탄생이 필요한 쓸모없는 여자라고 말한다. 멜리타는 이 말을 듣고 움찔하고 네르바는 그녀에게 연습에 함께하자고 한다. 두 소녀가 서로 상대하는 동안 쿠파는 사회의 벽을 깨고 설명하며 만화는 특별한 재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능력이며 귀족이라는 칭호를 받은 몇몇 희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 능력은 보통 7살 무렵에 각성하지만 멜리타는 13살이었지만 3명의 최고 귀족 가문 중 하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만화가 없었습니다. 쿠파는 멜리타가 네르백에 맞서는 모습과 전반적인 검술 실력에 감탄하지만 만화가 없어서 결국 그 불량배에게 얻어맞습니다. 네르바는 멜리타를 이긴 후 그녀를 사촌인 앨리스 엔젤과 비교하며 조롱합니다. 앨리스는 분가 출신이었지만 매우 탐나는 팔라딘 직업에 각성했고 가장 유명한 길드 크레스트 레기온 출신의 사범을 두었습니다. 멜리타는 이 말을 듣고 상처받아 도망치고 사촌인 엘리가 뒤쫓습니다. 밤에 쿠파는 멜리타가 엔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족의 친자식이자 이때부터 그의 비밀 임무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소녀를 암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죠. 너무 서둘렀습니다. 쿠파는 소녀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 감동했고 자비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힘든 노력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를 치르러 그녀의 방에 갔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쿠파는 도시 전체를 뒤져 그녀를 찾았고 공원에서 할로윈 테마의 늑대인간 3마리와 싸우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할로윈 테마의 라이칸스로프 3마리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쿠파는 괴물들을 멜리타의 할아버지가 데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 위험을 통해 만화를 자극하려고 자주 시도했지만 분명히 안 돼. 멜리타는 온 힘을 다해 광대들과 싸우지만 칼이 부러지고 괴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굴욕을 안겨줍니다.
쿠파는 왜 도움을 청하며 울지 않는지 궁금해야 하고 멜리타는 그때서야 입을 연다. 괴물들은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금발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혹독하게 대우받아서 우유 배달을 나갔어요. 멜리타는 천사 가족의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만약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쿠파는 운명의 잔혹한 장난이라고 느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괴물 중 하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갑자기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그러고는 다른 광대 괴물에게 돌진해서 같은 방식으로 끝장을 내는데 그동안 하나는 도망치고 쿠파는 특수기술 팬텀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파괴합니다. 그는 멜리타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녀는 아직도 막 누군가에게 넘겨줄 만큼 자만심이 강했다. 그룹의 어린이들에 의해 겸손해지고 스스로 일어섭니다. 쿠파는 늘 혼자였던 그 소녀가 갑자기 불쌍해지고 그녀가 세상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녀가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요. 소녀가 우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의 만화를 깨울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죽게 될 거라고 말이죠. 멜리타는 주저비를 수 없이 그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쿠파가 약물을 마시고 입으로 직접 먹이며 이것은 당신이 지시한 대로입니다. FBI에 신고했습니다. 멜리타는 그 감각에 압도되어 익사하는 기분을 느끼고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만 이내 수면 위의 빛을 보고 손을 뻗습니다. 그렇게 만화를 성공적으로 얻었고 나중에 자신의 한녀들에게 초능력과 변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쿠파는 한편 구석에서 우울한 소년처럼 그들을 지켜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길드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암살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그 소녀에게 숨기고 그녀 능력의 비밀을 의뢰인과 상관들에게 숨겨야 합니다. 누군가 알게 된다면 큰일이니까요. 진실을 알게 되면 둘 다 즉시 게임 오버입니다. 그날 밤 늦게 쿠파는 멜리타의 몸에 만화를 깨우기 위해 먹인 물약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의 만화를 깨우기 위해 먹인 물약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멜리타는 FBI에 신고하려고 하지만 쿠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객에게 의도치 않게라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고 레벨의 그의 리즈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멜리타는 그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합니다. 쿠파는 그녀에게 팔라딘 클래스가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무라이 클래스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만화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클래스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통해 엔젤 패밀리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멜리타의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멜리타는 행복해합니다. 하지만요, 쿠파는 일주일 동안 그의 훈련 외에는 만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실망한 것처럼 그녀도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카데미에서 랭킹 토너먼트가 열릴 예정이고 모두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는 아래 것들이 그녀를 우리 반의 최고 유력자로 띄워주고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멜리타를 놀립니다.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며 멜리타의 책을 훔치고 불쌍한 멜리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쿠파는 밖에서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여인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나중에 멜리타는 힘을 깨운 후에도 여전히 조롱을 받아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쿠파는 그녀의 힘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토너먼트에서의 큰 데뷔를 위해 조용히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몰래 쫓아다니는 것을 알아채고 그들을 불러 세우자 몰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멜리타의 사촌 엘리와 쿠파가 기차에서 만났던 분홍머리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을 엘라의 개인 교사인 로제티 프리켓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녀는 자신을 로제티 프리켓 엘라의 개인 과외교사로 소개합니다. 멜리타는 그 이름을 듣고 놀랐다. 왜냐하면 로제티는 잘 알려진 유명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통 사람 출신이었지만 시레스 군단 길드에 들어가서 귀족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 칭찬을 듣고 수줍어하며 쿠파에게 자신을 로즈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언젠가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쿠파는 냉담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여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그런 추잡한 여자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분노하며 쿠파를 놀리며 자신의 제자가 그의 제자를 토너먼트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일주일 후 토너먼트 당일 멜리타는 긴장해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쿠파는 그녀의 사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마차가 그들 옆을 지나가고 멜리타는 그 안에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그러자 네르바와 다른 이들이 갱이 멜리타를 놀리러 와서 그녀를 뽑은 파티가 운이 없다고 말한다. 마치 그녀의 가족처럼 말이죠. 멜리타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쿠파가 개입하여 너백에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조금만 더 말하면 귀에서 피가 날 거라고 입 다물라고 말했어. 망쳐버렸어. 그녀는 흥분하여 그를 악의적인 학생의 쓸모없는 선생이라고 부르며 그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악의에 찬 학생의 쓸모없는 선생이라고. 이에 멜리타는 화가 나서 네르바의 손을 쳐내고 선생님의 말을 듣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대회에서 그녀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하며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곧 대회가 시작하려 하고 천사 가문의 두 남자 멜리타의 아버지 펠디스와 할아버지 모르드루가 자리에 앉았다. 오덴, 모르드루는 쿠파를 바라본다. 쿠파는 이 순간이 자신의 스승으로서의 실력이 평가받는 순간임을 안다. 한편 경기장에서 멜리타의 팀 동료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말리지만 자신도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전투 시작을 알리고 양팀 소녀들은 만화를 사용하며 서로에게 돌진한다. 멜리타는 심호흡을 하고 만화를 사용하지 않고 네르백에 돌진한다. 네르바도 그녀에게 달려들며 모두 앞에서 그녀를 압도하고 굴욕을 주려 한다. 모두 앞에서 공격하려고 점프하며 만화를 활성화하지만 멜리타는 만화를 더 빨리 활성화하여 마지막 순간의 방역에 그녀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네르바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멜리타가 그럴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만화가 필요해. 네르바는 분노하며 멜리타가 이제 만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그녀를 공격하고 멜리타는 검 공격을 가짜로 시전하지만 발차기로 그녀를 친다. 네르바는 더욱 무모해지고 멜리타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모래로 그녀의 눈을 가린다. 그리고 벽에 처박아 버리죠. 네르바는 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전력을 다해 점프하며 마무리 일격을 날립니다. 멜리타에게 마무리 공격을 가합니다. 운석처럼 떨어지며 강력한 공격으로 경기장을 박살냅니다. 충돌의 먼지가 가라앉자 멜리타는 조용히 앉아있고 네르바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의 굴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지금 항복하면 친구니까 용서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멜리타가 대답하지 않자 네르바는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 멜리타가 목에 칼을 겨누며 쿠파의 공격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두 소녀가 만화를 방출하자 폭풍이 일어나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멜리타는 네르바를 벽으로 밀친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만화가 바닥나서 검을 떨어뜨린다. 멜리타와 쿠파는 모두 당황하고 멜리타는 도망친다. 네르바는 그 틈을 타 도망치는 멜리타에게 뒤에서 연속으로 공격하며 모욕한다. 멜리타는 쓰러지고 네르바는 항복하라고 하지만 멜리타는 거부하고 네르바는 분노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약간 미쳐서 멜리타를 괴롭히는 것이 마치 친구로서 그녀가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없어서 네르바는 평생 휠체어에 앉혀놓겠다고 약속하지만 멜리타는 비밀병기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만화를 깨우고 팬텀 블레이드 기술을 사용해 네르바를 날려버린다. 쿠파는 이 광경에 놀라며 멜리타가 이 기술을 자신을 보고 따라하며 평소 연습 후 몰래 연마했음을 깨닫는다. 멜리타는 네르바의 무기를 빌려 자기 팀의 검문소를 파괴하러 돌진한다. 네르바의 팀원들이 멜리타를 공격하지만 그녀의 팀이 지원하고 그녀는 파괴한다. 그들의 검문소를 점령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다. 나중에 그녀는 쿠파로 달려간다. 훌륭한 활약에 대한 머리띠를 받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는 그녀를 들어 올리고 그녀가 그의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친다. 멜리타는 그를 부르며 전투에서 이겼다고 말하지만 그는 단지 학교 시합일 뿐이니 자만하지 말고 학교 대항 순위 토너먼트에서 실력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멜리타는 그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지만 쿠파는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말한다. 멜리타는 그의 반응을 듣고 울기 시작하지만 쿠파는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빠에게 말할 용기를 냈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아빠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쿠파는 이것이 큰 진전이라고 말하고 멜리타는 그의 말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네르바가 그들에게 달려오는데 멜리타는 무서워하지만 그 불량 소녀는 그저 책을 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네르바의 마음은 제가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실 때 탭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변했고 그녀는 멜리타에게 겸손하게 사과하고 도망칩니다. 곧 멜리타와 그녀의 팀은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이번 상대는 엘리로
팔라딘 직업으로 혼자서 게임을 장악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며칠 후 멜리타는 쿠파에게 축제를 위한 드레스를 자랑하며 보여주지만 쿠파는 영 별로인 반응을 보이며 축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밤인 땅에서 자라서 축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멜리타는 축제 첫날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그와 함께 춤을 추자고 부탁합니다. 쿠파는 그날 다른 임무가 있다며 마지막 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축제가 금방 다가오고 모든 소녀들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 앨리스는 하녀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특별 제복을 주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축제가 시작되고 모든 소녀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앨리스는 하녀가 그녀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 제복을 주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제멋대로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처럼 교복도 제대로 못 입는다고 말이죠. 엘리는 속상해서 도망치고 멜리타는 그녀를 쫓아 분수대에서 오는 엘리를 발견해요. 친구들과 같은 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그녀의 하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멜리타가 위로하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지고 미라가 이끄는 후드를 쓴 남자들이 그들을 둘러싸요. 미라는 그들을 납치하고 멜리타는 이상한 곳에서 눈을 떠요. 멜리타는 만화를 사용하려 하지만 손목에 감긴 이상한 붕대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녀는 자신의 만화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손목에 감긴 이상한 붕대가 그녀의 힘을 봉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랑켄스로프임을 감지하고 밀에게 그가 왜 인간 구역에 있는지 묻습니다. 미라는 새벽 2시에 저처럼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인공 랑켄스로프이며 일드 그린푸스라는 조직에서 일한다는 등의 다른 하찮은 일들을 말합니다. 멜리타는 그에게 자신을 왜 납치했는지 묻고 그는 할로윈 허수아비, 병사들에게 엘리를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미라는 일리의 팔라딘 직업을 멜리타의 몸에 강제로 이식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수술은 성공률이 낮고 성공하더라도 소녀들이 여전히 그들의 목숨을 잃다. 멜리타는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서지만 그들이 외딴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곳은 미라길드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때 일리엘리가 깨어나서 괴물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어릴 적부터 광대와 허수아비 공포증이 있어요. 멜리타는 그녀가 무서워하거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위로해주곤 했다. 이제 또 그녀의 여동생이야. 그녀는 망치로 공룡 다리를 부수어 괴물들에게 떨어뜨리고 엘리와 함께 도망칠 기회를 얻어요. 그들은 건물 설계도를 찾고 멜리타는 엘리의 사기를 북돋우며 비상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의 사기를 북돋우며 말이죠. 만화를 사용할 수 없고 몬스터에 맞설 신성 속성 무기도 없으니 멜리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의 드레스가 신성한 마이틀의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떠올리고 찢어서 틀에 있는 부싯돌로 불을 붙일 횃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몬스터들에게 붙잡혀 뺨을 얻어맞습니다. 엘리도 붙잡히자 멜리타는 엘리를 구하기 위해 티라를 바닥에 내리쳐 보석에서 불꽃을 만들어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급조한 신성 무기로 랑칸트로프들을 겁주고 하나를 태웁니다. 한 명은 횃불을 깊이 목구멍에 넣고 다른 한 명의 눈알을 찌르는 식으로 엘리를 풀어준 후 그녀는 비상구로 달려가지만 미라가 이미 거기에 있다. 멜리타가 공격하지만 미라는 그녀보다 훨씬 강하고 맨손으로 횃불을 잡아 끄고 만다. 그러고는 멜리타를 발로 차버리고 엘리가 도우려자자 엘리를 때린다. 미라가 다가오자 멜리타는 여전히 불을 피우려 애쓴다. 멜리타와 엘리가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자 그들의 합쳐진 힘이 미라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한다. 미라는 그들을 큰 위협으로 여기고 즉시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멜리타를 죽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쿠파와 로즈가 구하러 옵니다. 두 사람은 여자아이들을 감싸고 적들을 향해 돌진하며 베어넘깁니다. 쿠파는 검으로 적들을 베고 로즈는 마치 아메리카가 갓 탤런트에 나온 것처럼 고개를 선보이다가 만화로 된 날개를 펼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때쯤 쿠파는 나머지 적들을 처리하고 로즈에게 여자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주범을 쫓습니다. 그는 미라를 찾고 미라는 쿠파가 멜리타를 죽이는 임무에 실패했으니 그 일이 자기 조직에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길드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쿠파는 멜리타 할아버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용기에서 데비 존스의 심장 같은 것을 꺼내 진한 만화 포션을 주입합니다. 작은 구체가 보라색 불꽃이 몸을 감싼 거대한 공룡으로 변하고 무시무시한 숨결을 내뿜습니다. 쿠파는 놀라서 보고 미라는 이것이 인공적인 능력치 최대치 랭칸스로프라고 주장합니다. 괴물이 쿠파를 공격하지만 쿠파는 피하지만 미라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미라는 붕대로 연속 공격을 가하지만 쿠파는 그것들을 막고 속도로 적을 제압합니다. 그는 미라를 차고 나서 궁극기로 미라를 중상을 입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쿠파가 괴물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미라는 반격할 기회를 얻는다. 괴물에게. 그는 붕대로 쿠파의 손을 잡고 만화를 봉인하자 쿠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잘라내고 싸워야만 한다. 미라는 놀라지만 그러고는 쿠파에게 그 소녀가 자신의 팔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묻는다. 팔을. 쿠파는 몇 년 후 그녀가 눈부신 성인이 되어 자신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라. 미라가 괴물에게 쿠파를 없애라고 명령하고 괴물은 그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미라가 돌아서는 순간 강력한 충격파를 느끼고 다시 돌아봅니다. 쿠파가 괴물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해야 해요. 만화를 사용해 괴물을 박살내고 부숩니다. 괴물이 내파될 때까지 미라는 그의 힘에 겁에 질리고 쿠파는 그에게 자신이 감추고 있던 다른 능력을 보여줍니다. 감추고 있던 것을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푸른 불꽃 아우라가 그를 감싸면서 그의 모든 힘을 보여줍니다. 쿠파는 찢어진 손을 집어들고 매끄럽게 자신의 팔에 다시 붙입니다. 미라가 겁에 질렸고 그의 기운만으로 쿠파가 흡혈귀이며 가장 강력한 늑대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물러서며 쿠파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쿠파는 그를 벽에 밀어붙이며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반늑대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라는 바지를 벗고 있지만 쿠파는 그가 오늘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멜리타가 전에 그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했던 힘이 성기사의 능력과 유사하다고 선언하며 그것은 그녀가 천사 가문의 정통딸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뒤에 쿠파는 밀에게 그의 메시지를 그의 의뢰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다음에는 감히 멜리타를 해치려고 생각조차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미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멜리타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멜리타의 아버지가 그녀의 납치 정보를 알려줘서 제때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가 제때 구할 수 있었다고. 멜리타는 기뻐하며 쿠파는 그 기회를 타서 약속대로 그녀에게 춤을 청했다. 멜리타는 기쁘게 그에게 손을 내밀고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곁에 있을 건지 묻는다. 선생님이 자기 옆에 여려 덜살이 될 때까지 있기를 바라서요. 쿠파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한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곧 수업이 재개되었고 일라는 다시 만난 멜리타에게 매달렸다. 선생님들이 뒤에 있고 로즈는 쿠파에게 매달리는데 쿠파는 호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즈를 뿌리쳐요. 그는 그들이 라이벌이어야 하고 그들의 의뢰인들은 그들이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특히 일라의 머슴이 그들을 저주처럼 따라다니니까요. 마치 저주처럼. 그들은 모두 학교 간 경쟁이 열릴 유리성으로 가고 있어요. 열릴 거예요. 모두가 집회에 모이자 멜리타는 일라에게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요청하지만 일라가 망설이고 답을 내놓을 때쯤 집회가 시작돼요. 교장 선생님께서 루나 선발 토너먼트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두 자매 학교에서 최고의 두 학생이 달의 여신 루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루나 달의 여신 말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동안 평소대로 수업을 듣고 4명의 후보들은 다음 주 마지막 날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훈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날 말입니다. 곧 학교 여학생들이 도착하고 후보들이 자신을 소개한 후에 교장 선생님들은 유리 기념비에서 천을 벗겨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멜리타와 일라가 두 후보로 지명되자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그 소녀들은 전교생 앞에 서서 충격에서 벗어나고 교장 선생님은 그들에게 토너먼트를 위한 팀을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멜리타는 앞에 있는 불친절한 얼굴들을 보고 희망을 잃지만 미르바는 진짜 후보였던 3학년생 크리스타와 함께 자신의 팀에 합류하기로 자원합니다. 모두가 팀을 선택한 후 교장 선생님은 토너먼트의 시작을 알리고 장벽을 이용해 외부 세계와 캠퍼스를 차단합니다. 나중에 모두들 멜리타가 비밀 수단을 써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비에 올렸다고 수군거리고
그녀는 쿠파에게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며 울먹입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 위로하며 세상이 그녀를 거스르더라도 자신은 그녀를 믿겠다고 약속한다. 곧 멜리타와 그녀의 팀원들은 쿠파의 지도 아래 훈련을 시작하고 휴식을 취하며 이라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바로 그때 비학교 여학생이 와서 인사하며 두 천사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멜리타에게 이라를 이겨 천사 가문의 본가에 걸맞는 실력을 증명하라고 격려한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바로 그 뒤에 쿠파가 나타난다. 그는 음모를 의심하고 이라의 하녀가 살금살금 둘러보는 것을 발견한다. 밤의 캠퍼스. 쿠파가 그녀를 발견하고 마치 옷에서 새규리 조각을 꺼내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녀는 불안해합니다. 그 하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다며 당황합니다. 하녀는 겁에 질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고 말합니다. 쿠파는 그녀가 들켰다고 말하고 멜리타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 하녀가 그들의 이름을 불의 잔에 아니 유리 기념비에 적었다고 알립니다. 하녀는 뻔뻔하게도 천사 소녀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일라가 멜리타를 굴욕시키고 자신이 훨씬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보다 멜리타는 스스로를 변호하며 유대감과 감정에 대한 똑같은 낡은 소리를 합니다. 일렉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녀에게 약속하기 전에 대회에서 나중에 쿠파가 멜리타의 방을 나서서 침대에 눕히고 나서 그는 자신의 뒤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검은색 편지 오리가미를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드 화이트 나이트의 편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쿠파는 숲을 방문하여 길드의 또 다른 실력자 블랙 미디어를 만납니다. 그녀는 번호 편지만 사용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쿠파에게 상사가 지난번 그의 보고서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멜리타에 대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멜리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쿠파는 그녀를 공격합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메디아를 공격하지만 메디아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검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이라며 자신이 먼저 끝장낼 거라고 말합니다. 쿠파는 자신은 지금 멜리타를 섬기고 있으며 그녀를 누구로부터든 지킬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만화를 방출하며 서로 공격하고 메디아는 콜 오브 듀티 스타일의 욕설을 사용하여 쿠파의 주의를 흩뜨립니다. 하지만 로즈가 메디아를 공격하면서 그녀는 놀라게 됩니다. 전투 소리를 듣고 온 로즈는 쿠파가 수상한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투 소리를 듣고 와서 쿠파가 수상한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메디아에게 디스크를 던지고 메디아는 그것을 막은 후 총으로 그녀를 쏘려고 합니다. 글록. 그녀의 조준 실력은 스톰트루퍼보다 형편없어서 빗나갔지만 세 번째 무기를 꺼냅니다. 로즈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꺼낼 수 있는지 놀랐지만 그때 메디아가 이제 자신이 끝장을 낼 거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 소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메디아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발각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쿠파에게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뒤에 있을 거라고 경고한 후에야 말이죠. 우렉, 로즈는 그 여자애가 누구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7가지 기본 만화, 클래스의 능력을 모두 모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광대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엘리는 멜리타를 찾아가 일부러 져서 멜리타를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멜리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도 자신과 대등하지 않은 여동생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엘리의 모습에 멜리타는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쿠파와 로즈는 교장 선생님께 블랙 미디어에 대해 알리고 대회 중단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볼드모트가 근처에 있었음에도 덤블도어가 진짜 마법사 대회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로즈는 혼자 아침을 먹고 있는 엘리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멜리타가 자신보다 못하다며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멜리타는 옆자리가 비어서 그랬다는 썬더너바 같은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옆자리가 비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어요. 크리스타도 합류해서 여자아이들을 놀리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아이들은 공부하고 훈련하고 서로 친해지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합 전날 밤 쿠파는 멜리타에게 힘을 주려고 우유를 가지고 방에 들어왔어요. 멜리타는 선생님 우유가 정말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쿠파는 엘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멜리타는 자신의 언니가 일부러 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멜리타는 어릴 적부터 엘리가 자신을 좋아했고 항상 그녀를 존경했지만 이제 멜리타는 그녀가 자신에게 올바른 롤 모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쿠파는 그녀에게 그만 생각하라고 말하고 다음에 엘리와 만날 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음날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교장은 그것이 4명의 후보와 그들의 팀 간의 배틀 로얄이 될 것이며 그들은 상대방의 핀을 훔쳐서 이겨야 합니다. 전투의 지도는 캠퍼스 전체이고 관중들은 어디서든 경기를 볼 수 있는 마법 쌍안경을 받았습니다. 4팀 모두 자리를 잡지만 쿠파는 제자에게 응원의 말을 건넨 후 떠납니다. 그가 이 기회를 이용해 흑막 언론을 처리하려는 계획이니 행운을 빌어주세요. 멜리타와 그녀의 팀은 앞으로 나아가 유리 수호자들과 마주하고 만화를 보여준 후에야 유리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집회장에 들어가고 엘리 팀의 저격수가 경고 사격을 합니다. 그들에게 엘리의 팀원 중 한 명이 뒤에서 공격하지만 네르바가 막습니다. 일라도 나서고 크리스타와 미르바는 멜리타에게 다른 팀원들을 처리하는 동안 그녀와 싸우라고 합니다. 멜리타는 엘리를 따라 중앙복도에 도착하여 금색과 은색 만화를 활성화한 후 서로 맞섭니다. 멜리타가 엘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밝히라고 하자 엘리는 멜리타가 자신보다 약하다며 밀쳐냅니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며 엘리는 언제나 싸움을 피해왔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여동생이 얼마나 약한지 엘리는 멜리타를 공격하고 멜리타는 피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신이 언제나 여동생 아래에 있고 싶다며 종이 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합니다. 멜리타는 안도하며 엘리가 마무리하려는 순간 멜리타는 공격을 막고 전장에서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장에서 두 사람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엘리는 멜리타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0년 안에 이길 거라고 하지만 갑자기 멜리타가 검으로 끊어치며 말을 반복하라고 한다. 방금 했던 말을 되풀이하라고. 엘리는 떨고 있고 멜리타는 엘리를 샌드백처럼 만들어 바닥에 눕히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언니로서 더 강할 거라고 말한다. 엘리에게 의지하라고 하며 울기 시작하고 두 소녀는 감정적으로 화해한다. 그때 네르바가 와서 좋은 순간을 누가 망치면 아깝겠다고 말한다. 누군가 그들의 좋은 순간을 망치다니. 한편 쿠파는 앞서 멜리타를 방문했던 소녀를 찾았고 그녀가 미디어인 척 위장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는 그녀에게 가방에 있는 멜리타에 대한 증거를 건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쿠파는 가방을 찢고 그녀를 벽에 핀으로 고정시키지만 그 여자가 지배당하는 것을 좋아해서 역효과를 본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순종적인 남자가 아니고 그녀를 공격한다. 오데헤젯. 그녀는 검과 어둠의 만화로 그의 공격을 막고 쿠파는 즉시 물러선다. 그는 그녀가 적의 만화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는 그런 고레벨 클래스를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름을 묻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3명의 귀족 중 1명의 딸이자 디아볼로스 클래스의 사용자인 맘뮤라고 소개합니다. 가문의 딸이자 디아볼로스 클래스의 사용자라고 합니다. 쿠파는 뮤에게 사과하고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만 자신의 물건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소지품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파는 유리성으로 돌아오면서 처음부터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메디아가 지금 멜리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아가 멜리타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아가 네르바로 변장하고 있었고 멜리타는 만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깨닫습니다. 멜리타는 그녀의 만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메디아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힘을 사용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유리궁전을 무너뜨립니다. 멜리타와 엘리는 도망치지만 메디아는 뒤에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멜리타는 훨씬 강력한 메디아와 맞서 싸우며 엘리를 지키려 합니다. 메디아는 멜리타를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더 이상 타이핑할 기분이 아니었던 그녀는 두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다행히 유리 수호자들이 그녀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을 막습니다. 그녀는 수호자들의 검을 부수고 소녀들을 끝장내려 뛰어들지만 쿠파가 영웅처럼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로즈도 그 직후에 도착하지만 그는 메디아를 밖으로 밀치고 무장 해제시키면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기를 빼앗았다. 그는 그녀의 로브를 찢어 그녀가 키가 작은 소년 같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메디아는 자신의 패배에 당황하여 이런 모습으로 길드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쿠파는 너그럽게도 상사에게 제출할 추가 보고서를 그녀에게 준다. 상사의 판단을 위해서 후에 스쿨비의 리더는 루나로 뽑히고 네르바는 숲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다. 숲에서 메디아와의 사건은 덮어지지만 쿠파는 메나를 사용할 수 없어 유리성에 들어갈 수 없었던 수석 하녀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그래서 쿠파가 이름을 바꾸는 걸 도왔어요. 한편 무아 스쿨비의 한 수련생 세라는 대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는 가방에 모든 여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만화 분석기를 가지고 있다며 여기 여자애들이 멜리타의 만화를 분석해서 세라의 어른에게 선물하려고 해요. 형님 슈클레 공작가의 수장이시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를 나중에 멜리타는 엘리에게 자신이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자신이 리더가 될 것이며 엘리를 초대한다고 말해요. 엘리는 기쁘게 초대를 받아들이고 두 자매는 포옹을 해요. 반면 메디아는 상사의 지시로 아카데미로 돌아가게 됩니다. 멜리타와 쿠파를 내부에서 감시하라는 명령이었죠. 거기서 강사가 되어 멜리타와 쿠파를 안에서 감시하라는 것이었고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멜리타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선생님이 나무로 된 검을 자신의 얼굴 위에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선생님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잠자는 중에도 주변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잠자는 동안에도 훈련을 시키려 했던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수학여행이 시작되었으니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생님이 잠잘 때도 훈련을 시키려 했다며 화를 내지만 나중에 그들이 출발할 때 멜리타는 계속해서 선생님을 꾸중합니다. 선생님이 쿠파의 상관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개인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가와 약병을 건네주며 조심해서 쓰라고 합니다. 쿠파는 당황하지만 엘리와 로즈도 그들에게 다가오고 로즈는 안절부절 못하며 쿠파에게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에 놀라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를 거절하고 애인이 있다는 핑계를 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인 역할은 쿠파밖에 없고 그는 멜리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돕기로 합니다. 멜리타는 자신이 바람맞은 기분이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쿠파를 돕기로 합니다. 멜리타는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로즈는 쿠파에게 바싹 달라붙어 온갖 애칭으로 부르며 멜리타를 질투하게 만드는 귀여운 애칭들 때문에 그에게 더욱 매달립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아이들의 추한 행동을 질책합니다. 전교생 앞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멜리타와 로즈를 꾸짖은 후 엘리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사촌과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멜리타가 알았어요 꼰대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마차가 그들 앞에 멈춰서고 화려한 남자가 내립니다. 그 남자는 로즈의 양아버지인 블라썸으로 항상 자신의 망상적인 행동 때문에 로즈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착각이 찬 행동 때문에. 그들은 학원 안으로 들어가고 로즈와 쿠파는 여자아이들에게 도시블록이 그들이 방문한 곳은 블러썸의 영역이고 그는 유전공학의 명성 있는 전문가입니다. 블러썸은 로즈에게 돌아서서 이 여행 동안 그녀를 안고 있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에 대해 묻자 그녀는 아무와도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다. 쿠파를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블러썸은 엽총을 꺼내려내야 하지만 쿠팩에서 무언가가 그를 겁먹게 하고 전에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정하고 쿠파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그를 잘못 알았다고 말합니다. 니다. 그는 몇 년 전 그들의 도시에서 일어난 대량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주범은 쿠파와 똑같은 얼굴을 한 12살 소년. 모두들 이야기에 무서워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시간이 늦었다며 서둘러 가라고 말합니다. 늦었다며 모두들 서둘러 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을 따라가자 쿠파는 몸이 좋지 않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멜리타에게 말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멜리타는 블라썸과 교장 선생님이 한 말 때문에 신경 쓰이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 멜리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방으로 가고 멜리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집중할 수 없던 멜리타는 그와 이야기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카데미에서 가짜 신분으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메디아를 지나치게 됩니다. 가짜 신분으로요? 그녀는 멜리타를 멈춰 세우고 집회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멜리타는 한 남자가 지옥의 푸른 불꽃 얼음왕을 저주하는 끔찍한 플래시백을 봅니다. 얼음왕.
멜리타는 선생님이 자신처럼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놀라고 그때 갑자기 집회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러진 소녀를 발견하고 쿠파도 곧 그곳에 도착합니다. 블라썸이 현장을 지휘하고 자신의 최신 발명품을 학생들, 그는 아주 미량의 만에도 반응하는 무략이 든 시험관을 꺼내 사건의 범인을 찾습니다. 사건의 배후를 찾아냅니다. 블러썸은 불 위에 물약을 붓고 안개처럼 학생들 전체로 퍼지게 한 후 다시 돌아와 불을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블러썸은 푸른 불꽃을 분석하고 범인이 그의 나이대의 남자라고 선언합니다. 20대 초반이고 모두들 즉시 쿠파를 의심하는데 쿠파는 자신은 아무런 지금 당장 그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수학여행은 계속되고 쿠파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멜리타는 선생님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를 걱정합니다. 방금 전 사고에서 기차는 영구적인 오로라와 간헐적인 어둠이 드리운 지역을 통과합니다. 천둥이 치자 블러썸은 무서워하는 소녀들에게 이것이 자기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말한다. 블라썸이 소녀들에게 식물들을 설명하는 동안 멜리타는 계속 쿠파를 쳐다봅니다. 갑자기 그녀는 다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블러썸이 소녀들에게 식물들을 설명하는 동안 멜리타는 계속 쿠파를 쳐다봤다.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자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목소리의 근원으로 보이는 바위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쿠파는 그녀가 바위에 손을 대기 직전에 그녀를 멈추고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정신분열증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블러썸은 그들에게 그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장소에 서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장소는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아낸 것은 강한 자기장 때문에 그 장소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블러썸에게 달려와 도시에서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입니다. 그들은 도시광장에 도착하여 무분별한 살인기계로 만드는 질병에 걸린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이미 손 쓸 수 없습니다. 블러썸은 그 남자를 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병사들에게 즉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즉시 아이들은 첫 처형 장면에 충격을 받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블러썸을 꾸짖으러 옵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것은 살인이 아닌 자비였다고 선언합니다.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보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로즈는 쿠파를 교회로 데려가 그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묻습니다. 쿠파는 멍하니 있지만 아이들이 로즈에게 달려오고 로즈는 쿠파에게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말합니다. 쿠파는 멍해 있지만 아이들이 몰려와 로즈에게 말합니다. 쿠파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입양했듯이 마치 그가 그녀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잠시 후 쿠파는 숙소로 돌아와 멜리타가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양말싱에 해달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자신을 여자로 보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 차라리 옷 갈아입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쿠파는 지금 그녀의 태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에게 데이트를 할 건지 묻는다. 그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묻는다. 멜리타의 태도는 즉시 바뀌고 데이트를 하며 도시의 터널을 탐험하는 동안 그에게 매달린다. 도시 터널을 탐험하는 동안 그에게 매달린다. 반짝이는 호수와 이상한 암석 지형이 있는 평화로운 곳에 도착한다. 갸암고의 석들이 있다. 멜리타는 그 광경을 즐기고 쿠파는 그녀를 이끌고 그 석회암 동굴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여준다. 이 석회암 동굴의 백미를 보여준다. 그녀와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리자 놀랍게도 아래로 떨어지는 대신 날기 시작합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무중력 상태에서 빙빙 돌며 춤을 추는데 쿠파는 이 신비로운 장소의 강력한 자기력 때문에 무중력장이 생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멜리타는 갑자기 걱정하며 그에게 이곳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묻고 그는 오래전에 임무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곧 숙소로 돌아와 쿠파가 멜리타를 재우고 멜리타는 언젠가 다시 데이트하자고 부탁합니다. 다시 데이트를요? 그녀는 전에 자신이 까다롭고 요구가 많았던 것을 사과하며 아무도 그에게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멜리타가 옹알이하다 잠이 들자 쿠파는 멜리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녀가 그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낀 첫 번째 사람이라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해야 할 일. 한편 멜리타는 꿈속에서 어두운 곳에 자신을 발견한다. 선생님을 부르자 누군가가 피를 달라고 한다. 피를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식은땀을 흘리며 깬 멜리타는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목이 이상함을 느낀다. 목이 이상하다. 그때 일라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다른 사람이 청년 범죄자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한다. 청년 범죄자에게 공격당했다고 알린다. 멜리타는 충격을 받고 쿠파가 방에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충격은 10배로 커집니다. 방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교회에 간 소녀들은 아이들 곁에서 우는 블라썸을 발견합니다. 그의 고아원 아이들이요. 고아원 아이들이요. 그들은 공격을 받았고 교장 선생님이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전에 기절했던 학생처럼 생명력이 빨려나갔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멜리타에게 그녀의 튜터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멜리타는 쿠파가 아침부터 사라졌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블라썸은 쿠파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찾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사이 멜리타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몰래 빠져나가지만 메이디아에게 들켜버립니다. 멜리타가 쿠파를 찾아 그의 편에 서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메이디아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험적이기도 해서 메이디아는 멜리타를 돕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메이디아의 방으로 가고 메이디아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멜리타에게 수수께끼의 장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쿠파는 이 도시에 수년간 수수께끼의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메이디아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멜리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메이디아는 눈에 덜 띄려고 교복을 입지만 그때 하녀가 방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 왜 수업에 안 나왔냐고 묻는다. 그들은 수업을 빼먹고 여자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커플인 척한다. 그 모습의 한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초콜릿을 건넨다. 그 후 아이들은 수수께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러 나가고 멜리타의 직설적인 태도 때문에 꾸중과 사탕을 받는다. 메이디아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멜리타를 꽃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꽃집 주인에게 재배하는 꽃 종류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블라썸의 팬인 주인에게 잘 보이며 블라썸이 수수께끼 장소를 찾는 데 기여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게 메이디아는 수수께끼 장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는다. 바로 그렇게 메이디아는 수수께끼 장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목적지인 가장 신비로운 미스터리 스팟으로 향합니다. 크록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들은 크록하우스에 들어가지만 블라썸이 느끼는 것조차 특별한 건 없다고 느낀다. 누구든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메이디아는 건물을 조사하고 그것이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지하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밀문을 발견합니다. 메이디아는 멜리타에게 거기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짝 붙으라고요? 그녀는 이곳이 방문객들을 막도록 설계된 것 같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건 무언가 불길한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들은 지하 감옥에 도착하고 연구실과 빈 우리들을 둘러본 후 쇠사슬에 묶인 채 죽어있는 사람들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안에 메이디아는 그들이 상가르디스트 시민들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그들은 늑대인간으로 만들려는 야간 유전자 요소의 불법 실험의 실패작들입니다. 그들을 랑칸트로프로 만들려는 멜리타는 끔찍해하며 그때 메이디아는 시체 중 하나의 팔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그들이 죽는 것을 본 남자와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블라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아크의 악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한 질병과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험을 위해서요. 갑자기 멜리타는 털복숭이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보여달라고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에게 피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짧은 편두통을 겪고 다른 누군가가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사고가 어디서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어디서 일어날지. 그녀는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학생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엘리와 그에게 매달린 블라썸을 발견합니다. 다친 로즈가 죽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멜리타는 경악하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말해줄 수 없습니다. 멜리타가 훈련 세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엘리가 걱정해서 찾으러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를 찾으러 갔습니다. 당연히 로즈는 제자를 따라갔고 그녀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블라썸이 사위로 선택한 남자는 쿠파일 것이라고 말하고 즉시 그를 찾으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블라썸은 로즈의 시신을 안고 일어서며 아직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의 힘, 멜리타는 말문이 막히고 엘리를 방으로 데려간다. 바레미디어가 그녀를 찾아와 세상에 엘리 같은 팔라딘과 로즈 같은 노련한 전사를 동시에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멜리타는 여동생과 단둘이 시간을 갖고 싶다고 부탁하고 미디어는 밖의 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방을 떠나지 않을 테니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라고 답한다. 미디어가 떠나자 멜리타는 자신을 찾으러 왔다가 공격받은 엘리에게 사과한다. 자신을 찾으러 왔다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며 엘리에게 사과한다. 멜리타는 아까 여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칼을 건네주며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그때 멜리타는 밖에서 소란을 듣고 크리스타가 달려와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때 블러썸이 공격을 받았고 공격자가 로즈의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같은 푸른 불꽃, 만화가 발견되었고 이제 마을 전체가 쿠파를 추격하고 있으며 학원은 그를 방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쿠파의 제자를 인질로 삼으려 하고 크리스타는 문을 막고 멜리타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멜리타는 창문을 통해 도망치며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 문제들을 위해서 엘리와 로즈의 원수를 갚고 쿠파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진실을 밝히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쿠파의 결백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녀는 앞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던 바위에 도착하고 블라썸과 쿠파가 자신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막으려 해쳤는지 기억해냅니다.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만화를 사용하여 바위를 파괴합니다. 비밀 통로가 열리고 멜리타는 작은 가을을 따라 한참 동안 걸어갑니다. 거미줄에 걸린 인간 해골 때문에 길이 막히자 그녀는 해골 아래를 기어서 계속 나아가고 결국 동굴 속 비밀 연구실에 도착합니다. 서재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블로섬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발견하고 라면책과 두루마리 몇 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운명의 힘 덕분에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책들은 나이트진 요소에 대한 영구 랑칸트로프로부터의 추출 그리고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랑칸트로프로부터의 추출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블로썸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고 7년 전 실험 도중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실험 도중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갑자기 멜리타는 털복숭이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을 감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을 알아챘다고 말합니다. 그는 멜리타에게 누구냐고 묻고 그녀는 자신을로 소개하며 검을 뽑습니다. 팔라딘이 나타나 셰기에게 누구냐고 어디에 숨어 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셰기는 웃으며 그녀가 귀중한 실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멜리타는 주변을 경계하며 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녀는 갑자기 부활한 로즈를 발견하지만 로즈의 머리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멜리타는 로즈를 부르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로즈가 왼쪽 눈에서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멜리타에게 다가와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멜리타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는 마치 끝없는 흡혈귀처럼 행동합니다. 멜리타는 푸른 불꽃 만화를 보며 로즈에게 모든 일의 범인이 그녀냐고 묻습니다. 멜리타는 탁자에 부딪혀 넘어지고 로즈는 그 틈을 타 가까이 다가갑니다. 로즈는 셰기의 목소리를 따라 그 남자의 제자의 피를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제자의 피를 말이죠. 로즈가 멜리타를 공격하려는 순간 쿠프라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를 구합니다. 그는 로즈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셰기는 그를 얼음왕이라고 부르며 온갖 비아냥거림을 퍼붓습니다. 쿠프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즈를 제압하려 애쓰며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쿠프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즈를 억누르려 애쓰며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압하려고요?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기억을 이용해 어둠의 본성을 억누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통하지 않고 로즈는 도망치고 셰기는 쿠프라에게 그녀가 7년 동안 갈증을 느껴왔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본능에 몸을 맡겨 그의 부하가 될 것이다. 본능에 굴복하여 그의 부하가 될 것이다. 쿠프라는 실망했고 반면 멜리타는 그의 나쁜 남자 같은 모습에 겁에 질렸다. 표정에.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그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묻는다. 쿠프라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눕히고 이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녀의 마음속 깊이 그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봉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금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정이 끝나면 그녀는 그를 낯선 사람으로 볼 것이라고 한다. 말한다. 멜리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항의하지만 쿠프라는 자신이 그녀가 자신을 잊더라도 여전히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될 거라고,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고 지금 멜리타의 눈빛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멜리타가 지금 눈에 담고 있는 표정이 두렵다고, 그녀의 기억을 봉인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며 사과합니다. 라고? 멜리타는 일어서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세상이 뭐라 하든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해요. 레이즈 마스터에게 배운 그녀는 쿠플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꽉 껴안고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속삭입니다. 멜리타는 갑자기 그에게 키스하며 자신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쿠프라는 걱정합니다. FBI가 여전히 그를 유죄로 취급할 테니까 그는 멜리타에게 자신들은 다르다고, 자신은 반 스리랑카인이기에 그녀의 천적이라고 말한다. 쿠프라는 8년 전 이 마을에서 시작된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이곳에서 어느 날 그가 살던 교회 고아원이 블라썸과 그의 야간 유전자 요소 불법 실험 때문에 불타버렸다. 입양한 아이들의 죽음에 울고 있던 블라썸은 인간을 잡아먹는 거대한 거미의 도움을 받아 그만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계속해야 했다. 그 남자는 죽은 쿠프라 거미와 다투었고 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빛나며 일어섰습니다. 거미는 반흡혈귀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걸 예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였지만 쿠프라의 주된 관심은 고아였던 부상당한 로즈에게 있었다. 나도 그 사람 좋아해. 그에게 그 소녀도 괴물로 만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색 기사 길드의 전사들이 나타나 거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훨씬 강했습니다. 거미는 그들에게 참패를 안겨주며 2명을 죽이고 그들의 지도자를 부상 입혔습니다. 거미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다음 실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쿠프라가 거미의 머리를 공격하여 눈을 파헤쳤다. 그 남자는 기회를 잡아 거미의 배에 구멍을 몇 개 뚫은 후 강력한 총알로 괴물을 달까지 날려버렸다. 그러자 남자는 로즈 위에 웅크리고 있는 쿠프라를 발견하고 무슨 계획이냐고 물었다. 쿠프라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워서 그녀가 흡혈귀였다는 사실과 피를 마시려는 욕망을 잊게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군인에게 돌아서서 적어도 로즈는 놓아달라고 부탁하며 그녀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목숨과 맞바꿔 쿠프라는 군인의 부하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그에게 여자아이가 자신을 잊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물었다. 쿠프라는 눈물을 흘리며 로즈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만족할 거라고 말했다. 행복하다면. 그녀는 깨어나 마지막으로 그를 오빠라고 불렀고 쿠프라는 그녀의 기억을 봉인하며 위로했다. 그녀의 기억을 봉인하며 이제 멜리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그는 차분히 그의 옆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랩은 이 나라 어디에도 지금 로즈가 안전한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만약 그녀가 잡히면 그녀와 그는 둘 다 처형될 거라고, 쿠프라는 멜리타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고 약속을 어기면 피를 다 빨아먹겠다고 한다. 멜리타는 흥분해서 당황하고 그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쿠프라는 8년 전 고아원을 공격했던 랑칸트로프 거미가 최근 사건의 범인이며 로즈의 기억을 캐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즈의 기억을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거미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시 한번 그의 옛 동료인 블라썸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블라썸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쿠프라는 블라썸이 군사력을 원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는 로즈에게 약혼자를 보여주어 만화 사용자를 낳는 기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화 사용자를 낳는 기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기억과 뱀파이어 능력이 깨어나면서 쿠프라의 진짜 모습이, 그의 비밀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숨어야만 합니다. 멜리타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고 쿠프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멜리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멜리타는 자신의 목숨을 걸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멜리타는 목숨은 물론이고 보너스로 순결까지 빼앗아가도 좋다고 대답합니다. 곧 로즈는 완전히 회복되지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면 낯선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블라썸이 혼인 서약을 시작하려는 순간 멜리타가 교회로 뛰어들어와 결혼에 반대합니다. 블라썸이 혼인 서약을 집례하려는 순간 멜리타가 교회로 난입하여 결혼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녀는 로즈를 향해 소리치며
둘 다 쿠프라의 사랑을 두고 경쟁자이며 이제 로즈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로즈가 물러서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로즈는 기억을 잃은 듯하며 쿠프라가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하니 작은 머리가 아픕니다. 작은 뇌가 아프다고 합니다. 로즈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 멜리타는 자신이 선생님께 2번 키스했다고 선언하며 내일 모든 신문에 실릴 잡지 스캔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즈는 정신을 차리고 무기를 꺼내 멜리타와 결판을 내려 합니다. 멜리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은 만화를 활성화시키며 누가 쿠프라를 더 사랑하는지 힘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쿠프라를 더 사랑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즈가 먼저 공격하고 멜리타는 불꽃 공격으로 방역하지만 상대를 빗나가 블러썸에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하지만 블러썸에게 불이 붙습니다. 불을 두려워한 작은 거미가 그의 머리카락에서 뛰쳐나오고 멜리타는 칼을 겨누며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미는 안개를 내뿜으며 인간으로 변신하고 멜리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멜리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모두를 공격한 랑칸트로프라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공격한 자라고 말합니다. 랑칸트로프는 자신을 나크와라고 소개하며 멜리타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합니다. 멜리타를 과소평가했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를 막으려 하자 그는 모두를 날려버리고 숨겨진 문을 통해 달아납니다. 숨겨진 문으로 장미는 그를 뒤쫓으며 나크와가 자신에게 시킨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저주합니다. 자신에게 시킨 모든 일들을 그녀는 학원의 학생, 그리고 교회의 고아들, 심지어 제자 엘리까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로즈가 엘리의 피를 마시려 할 때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나크와가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크와는 그녀의 저항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로즈는 스파이더맨에게 어린 시절의 참사도 그가 저지른 일인지 묻는다. 그러자 스파이더맨은 갑자기 로즈의 목을 잡으며 기억을 되찾은 그녀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로즈의 목을 조르고 로즈는 더욱 크게 비명을 지르지만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때 쿠파가 나타나 나크와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자신의 여동생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한다. 그는 로즈에게 깨어나라고 말하고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뱀파이어 능력이 발동한다. 쿠파는 나크와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지만 나크와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어둠의 지배자 중 하나인 이렉션이며 그들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본래 모습으로 변하고 쿠파는 그를 베려고 뛰어든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그것을 뚫을 만큼 강하지 않다. 로즈는 디스크로 그를 지원하고 그 후 나크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공격한다. 그를 방해하기 위해. 그녀의 빠른 공격이 바위를 부수고 파편을 거미 쪽으로 날려보내지만 그것은 거미줄을 이용해 파편들을 고정시킨 후 두 반인반 흡혈귀를 공격한다. 쿠파와 로즈는 공격을 피하고 로즈는 거미배 밑으로 기어들어가 공격을 이용해 거미를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한다. 그 공격으로 나크와는 무중력 지점 바로 위로 날아가고 공중에 멈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와 달리 쿠파는 재치있게 뛰어다니며 완전히 충전된 주먹으로 거미를 날려보내고 적절한 모양의 바위에 박아 꽂은 후 절묘한 타이밍의 번개가 그걸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나과는 졌지만 몸을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능력을 사용해 살아남습니다. 그는 땅에 갈라진 틈을 통해 도망치고 로즈는 그가 언젠가 돌아올까봐 두려워하지만 쿠파는 그럴 일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과가 터널을 통해 교회에 들어서자 멜리타와 다른 소녀들이 해충 박멸 준비를 마치고 그를 맞이합니다. 소녀들은 작은 거미들을 공격하여 없애버리고 나과는 그만하라고만 울부짖는다. 밖에서 로즈는 쿠파를 껴안으며 그에 대해 기억했던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잊었던 것을? 그는 우울해 보이며 주머니에서 약을 꺼낼 뻔하지만 그만둔다. 결국에는 쿠파는 로즈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깨문 자국에 가볍게 손을 대자 열기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는 그녀의 기억이 다시 봉인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녀가 사회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기억을 봉인하고 로즈는 울면서 그러고 싶지 않고 오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오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쿠파는 그녀에게 항상 곁에 있고 돌봐주겠다고 확신시키고 그러자 그녀는 그의 기억을 잃습니다.
그 사이 블라썸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여자 시체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파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이 블라썸의 아내의 시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미 낙화의 힘이 그 과정을 막지 못하므로 랑칸트로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파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블라썸이 거미와 거래를 했다고 추측하고 그는 울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쿠파는 자신과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박해받았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미와의 거래가 아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쿠파는 자신과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박해받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로 죽을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블러썸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쿠파의 어머니 임종을 지켜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블러썸은 그저 즉흥적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쿠파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며 부분적인 랑칸트로프를 일반인으로 바꾸는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블러썸이 자신에게 베푼 모든 호의에 대한 것이라며 그리고는 그 약을 여자의 입에 붓고 그녀를 소생시키려 합니다. 블러썸이 다시 인간과 닮아가는 아내를 껴안자 쿠파는 양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 후 학생들은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블러썸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자진해서 당국에 출두했고 최근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들. 일라는 정신을 차렸고 의식을 잃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멜리타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일라는 간지럼 태우는 괴물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방문입니다. 한편 쿠파는 혼자 앉아 있었고 일어난 일과 로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아 왜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녀가 그 마을에서 보낸 시간, 그는 그녀에게 고향에 남아 가족을 도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로즈는 어머니가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쿠파에게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낸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크레스트 레기온에 들어가 유명해지려 했습니다. 로즈가 그 이야기를 기쁘게 하고 있는데 멜리타가 와서 쿠파 옆에 앉으며 가짜 연애가 끝났으니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로즈에게 말합니다. 로즈는 기분이 상하고 멜리타는 로즈가 쿠파와 2번 키스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소금을 뿌립니다. 쿠파는 나머지 여정 동안 두 여자의 싸움을 듣습니다. 곧 수업이 재개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7가지 기본 수업과 그 장단점에 대해 다른 학급 앞에서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다른 학급들 앞에서 말이죠. 멜리타는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으려고 위키피디아 페이지 전체를 암송하려고 한다. 주제에 대해 쿠파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많이 자랐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하지만 그는 전과 다른 학생이 너무 빨리 명성을 얻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교장 선생님은 연말에 비브리아 염소 시험이라는 최종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멜리타와 일레는 비브리아 염소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쿠파는 그것이 그들의 정착지 중심부 아래에 있는 거대한 미군기며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를 담은 역대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험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사서 자격증을 받고 잊혀진 인류 지식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 비브리아 염소 도서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이상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멜리타와 일레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와서 두 소녀에게 올해 시험을 볼 건지 묻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두 소녀에게 올해 시험을 치르고 싶은지 묻습니다. 올해 시험을 볼 건지 묻습니다. 쿠파는 자신들이 아직 1학년이라고 말하지만 교장은 그들이 올해 루나 후보였고 그들의 선발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한편 뮤와 사라는 루나 토너먼트 보고서를 자신들의 학원과 귀족 파벌에 제출합니다. 뮤는 멜리타가 안고 있던 남자가 엘리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멜리타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음을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멜리타가 엔젤 가문의 정식 자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그 파벌의 지도자인 사라의 오빠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귀족 사회 전체에 알려야 합니다. 모두 즉시 이 제안에 동의하지만 핑크머리 남자는 대중에게 이 소식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며 비그리아 염소에서 발견된 고대책 안데르스 코덱스를 꺼냅니다. 그녀는 이 책을 이용해 멜리타의 의심스러운 출신을 부각시키고 핑크머리 남자는 기뻐합니다. 그는 이 문서로 엔젤 가문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두 떠난 후 사라는 멜리타를 걱정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멜리타 주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들은 불쌍한 소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라는 머리가 그리고 자신의 위선적인 오빠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믿어요. 핑크맨은 사라에게 전직 비글이야 염소 도서관 사서가 사용하도록 보내진 특별한 만년필을 주며 그것이 그녀에게 용기를 줄 거라고 바랍니다. 다음날 아카데미에 돌아온 멜리타와 쿠파는 캠퍼스에 들어서자 소란을 발견합니다. 다음날입니다. 매우 수상쩍은 가면을 쓴 남자가 교장 선생님 앞에 서서 자신이 전혀 수상하지 않고 딸을 만나러 온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멜리타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딸이라고? 멜리타는 당황하고 모두가 그녀의 천사 가족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남자는 천사 가족이 악마이며 자기 여자와 자기 아이를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쿠파가 검을 휘둘러 그를 막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서커스 고개사로 밝혀지며 그에게서 도망치며 몸을 빙빙 돌립니다. 그에게서 도망치면서 그는 딸의 남자친구가 너무 폭력적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모자를 던지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멜리타는 괴로워한다. 밤에 쿠파는 멜리타가 위험에 처했다는 암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수께끼 같은 답장을 쓴다. 그 후 그는 멜리타의 정기 신체 검진을 위해 그녀를 찾아가고 생각에 잠겨 결국 그녀의 몸을 더듬는다. 멜리타는 쿠파에게 아침에 일어난 일이 걱정되냐고 묻고 쿠파는 그녀의 만화 수업이 알려지면 소문이 퍼질까봐 항상 두려웠다고 말하며 동의한다. 고 말한다. 그는 그 광대 얼굴이 엔젤 가족과 멜리타를 헐뜯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멜리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쿠파는 적들이 그녀에게 더 많은 계략을 쓸 것이라고 말하고 멜리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시험을 치르게 하기로 결정하고 비브리아 염소 시험을 진지하게 치르고 통과하라고 합니다. 멜리타는 그 시험이 위험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당황하지만 쿠파는 그녀가 시험을 통과하면 대중뿐만 아니라 그녀의 적들에게도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멜리타는 그에게 시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묻고 쿠파는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 경우 자기만의 특별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 말에 그녀는 흥분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특별한 보상을 요구한다. 시험을 통과한다면 쿠파는 그녀가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요구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곧 시험날이 오고 소녀들은 교장 선생님을 따라 도서관 문으로 간다. 까지. 엘리브는 멜리타와 합류하고 둘 다 시험에서 꼭 합격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키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마법 엘리베이터에 서 있고 쿠파는 멜리타에게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교장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멜리타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선생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보헤이사 내려가는 동안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지시를 한다. 자신의 층으로 가서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한다. 이때임 비브리아 고트에는 예전 사서들의 유령이 떠돌아다니며 허락 없이 책을 훔치려는 사람에게는 격렬하게 화를 낸다고 설명한다. 아래층의 유령일수록 더 강력하니 거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아직 멀었는데도 갑자기 멈춰섰어요.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엘리베이터 벽에서 촉수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게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촉수들이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소녀들을 공격했고 멜리타는 엘리에게 매달렸어요. 밖에서는 쿠파와 로즈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수녀 한 명이 와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알고 당황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니 쿠파가 그 손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쿠파는 놀랐지만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멜리타의 손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식 아버지 듀크 펠가스 엔젤. 쿠파는 즉시 펠비스에게 가서 멜리타와 엘리가 사서 자격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의 진심이라고 알린다. 펠비스는 멜리타가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며 그녀를 학원에서 제적하는 편지를 제시하며 쿠페에게 즉시 데려오라고 한다. 쿠파는 그만하라고 요청하며 왜 이제 와서 그녀의 길을 막는지 묻고 펠릭스는 광대의 얼굴을 언급한다.
그는 멜리타를 대중 앞에 내세우는 것은 항상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그걸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쿠파에게 곧 해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쿠파는 멜리타가 여기서 1년 더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며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펠비스는 관심이 없다. 그녀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파가 자신의 제자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선언하고 마지막 기회를 요청하자 펠비스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수녀가 뱀 문양이 새겨진 편지를 들고 방에 들어와 그때 또 다른 수녀가 뱀 문양이 새겨진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교장실에 왔다고 주장하는 것. 펠비스는 그 봉인이 길드 그린푸스의 것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열기 시작한다. 편지 뒷면에 수수께끼 같은 하이쿠가 적혀 있어 떠난 소녀들을 암시하고 있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촉수들은 멜리타와 엘리만 무리해서 데려가 알 수 없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둘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위치를 걱정하지만 엘리는 단단한 유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챕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층에 있는지도 모른 채 두 소녀는 임무를 완수하기로 합니다. 멜리타는 그들이 5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곳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갑자기 사서들의 유령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멜리타와 엘리는 만화를 활성화하고 싸움 자세를 취해 맞섭니다. 두 귀신과 맞서 싸우며 귀신들은 계속 공격해오고 두 소녀는 피하고 막기에만 급급합니다. 수베와 멜리타는 방역을 시작하여 귀신을 책장으로 차 날립니다. 그리고 검으로 내려칩니다. 그녀 안에 전투광이 깨어나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쿠파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따라하며 그의 모든 전투 스타일이 자신에게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귀신을 공격하고 마침내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때쯤 엘리도 적을 처리했고 두 소녀는 승리를 자축하며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없이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한 번의 싸움만으로도 무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지만 엘리는 단 한 번의 싸움 후에 그들의 무기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2명 이상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저주한다. 한 번의 유령들, 갑자기 유령들이 사방에 나타난다. 제가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4명 이상인 건 확실합니다. 유령들이 다가오자 소녀들은 떨었지만 갑자기 태풍이 그들을 둘러싸고 모든 유령들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멜리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지만 고개를 들고 도움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우와 사라는 뒤통수 치는 척하며 소녀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어요. 미우는 자신들도 도서관 자격 시험을 보러 왔다며 넷이 함께 시험을 보자고 제안해요. 멜리타는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미우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해요. 사라를 설득한 미우는 3명의 대공가의 딸들이 처음으로 함께 퀘스트를 한다고 선언해요. 멜리타와 엘리도 그 생각이 신이 나요. 미우는 GPS 역할을 하는 마법책을 꺼내 보이며 현재 2번째 층에 있으니 계단을 통해 시험이 있는 5번째 층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요. 일어날 거예요. 멜리타는 도서관 안에서 작동하는 마법의 책들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랍니다. 하지만 미우는 그 책들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법의 책들이 침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도서관에서 그녀는 멜리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는데 멜리타는 그 책이 이상한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우는 사서 자격증이 없으면 읽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라는 미우를 칭찬하며 그녀가 연구가와 사서 집안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곳에 대해 처음 와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대해서 미우는 그녀의 시선에 압박을 느끼고 화제를 바꾸며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법의 키워드인 옛날 옛적애를 사용하여 마법의 텍스트를 활용하세요. 그녀는 멜리타에게 시도해 보라고 재촉하고 그녀가 그 키워드를 말하자 안개가 그녀를 둘러싸고 그녀는 신데렐라 같은 드레스로 갈아입는다. 마법은 모두에게 통했고 미우는 그들이 축복받았다고 설명한다. 동화의 힘? 그녀는 멜리타가 신데렐라이기 때문에 신성한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엘리는 빨간 모자이고 그녀는 늑대의 야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늑대의 야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미우는 자신의 힘은 알라딘의 힘이며 지니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 3번. 하지만 사라는 짧은 쪽지를 뽑아 인어공주로 변했고 실사 영화보다 훨씬 예뻐 보였어요.
새 소녀는 사람한 제대로 된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꼈고 그래서 책의 마법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가지고 놀았어요. 엘리는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켰고 소녀들은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방 한가운데서 소원을 들어주는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은 그들에게 시험을 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것에 긍정하자 책은 소녀들에게 망가진 물건들을 수리하고 정돈하여 정리하는 방에 책들이 있어요. 책 더미가 꽤 크지만 그것이 유일한 도전 과제는 아니다. 얼굴? 책을 먹는 마법의 인프가 쌓인 더미에서 나오고 그들을 물리쳐서 수습해야 해. 책들. 멜리타가 그 일을 맡아 도깨비를 즉시 베어 책을 수리해요. 하지만 도깨비들이 다른 책들에도 숨어 있기 때문에 축하하기엔 너무 이르죠.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나오고 멜리타는 친구들에게 책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더 쉬운 일을 선택한 세 사람도 책들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으려고 하자 고군분투해요. 선반에 엘리는 책을 제자리에 놓고 뮤는 책에서 단서를 찾다가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뮤는 퍼즐을 푸는 동안 시간을 벌어달라고 멜리타에게 부탁합니다. 멜리타가 인프들을 쫓고 다른 소녀들이 책을 정리하는 동안 뮤는 퍼즐을 해독합니다. 멜리타가 아직 인프들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 뮤는 엘리와 살에게 책을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인프들을 곧 마지막 책도 수리되고 사라는 멜리타가 책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멜리타는 뛰어올라 책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뮤가 책을 그녀에게 던지고 엘리는 요정들이 책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자 멜리타가 책을 놓으니 남은 요정들이 폭발해요. 멜리타가 쓰러지지만 사라는 자신의 네이머 같은 힘으로 그녀를 구하고 아이들은 승리를 자축해요. 갑자기 네 권의 책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거로 변해요. 이제 남은 건 제때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자 뮤는 멜리타와 엘리에게 시험을 그렇게도 통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고 멜리타는 잠시 생각한 후 천사 가문의 아이로 인정받고 선생님이 내주신 시험을 통과하고 싶다고 대답해요. 뮤는 멜리타에게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녀는 엔젤 가문의 아이입니다. 멜리타는 놀라지만 엘리가 나서서 그녀를 감싸고 뮤는 불필요한 말을 했다며 사과합니다. 그 후 그녀는 모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지만 사라는 멜리타의 책을 훔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뮤는 사라를 벽에 밀어붙이고 책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사라는 이 시험이 함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선배 여학생들은 시험을 마치고 교장 선생님과 재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를 파괴한 촉수들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대 마법 문서이고 그들이 도착한 후 조사를 약속합니다. 학원에 크리스타는 1학년들이 걱정되지만 교장은 그들이 학원에 도착해서 지원군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바로 그때 2명의 후드를 쓴 인물이 나타나 아무도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살아서 교장은 그들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측하고 크리스타와 함께 그들을 상대합니다. 그들과 하지만 두 남자는 좀비 인형일 뿐이었고 조종자는 그들이 쓰러진 후 자살합니다. 자신을 마법사 같은 노인이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자신을 그린푸스 길드의 사도이자 인공 랑칸트로프 그리고 흑마법사라고 소개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왜 자기 학생들을 노리는지 묻고 그는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더 많은 부하들을 소환하여 소녀들을 공격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구하려 하자 등 뒤에서 칼에 찔립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학생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흑마법사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부하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쿠파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위기를 막아냅니다. 그는 좀비들을 모조리 베어 쓰러뜨리고 흑마법사가 더 많은 좀비들을 소환하자 그것들 역시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쿠파는 흑마법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나머지 좀비들은 힘을 잃습니다. 동시에 교장 선생님이 쓰러지고 두 소녀는 촉수를 불러낸 마법의 글귀를 읽었다며 사과합니다. 부모님이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흑마법사는 진다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흑마법사는 더욱 강력한 존재로 진화합니다. 죽은 지가첸 언데드가 되어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들이고 쿠파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한다. 모두가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와중에 그는 교장을 돕지만 지가첸이 나타나 도서관의 유령들을 불러내 그들을 공격한다.
쿠파가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인간 상태로는 유령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형태. 그는 자신의 뱀파이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비밀을 밝히고 싶지 않아 그게 그를 알리타와 갈라놓을 테니까. 하지만 쿠파와 학생들이 우리로 보호받으며 마침내 도움이 도착한다. 붕대로 만들어졌어요. 쿠파의 부하가 된 미라가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나 지가첸을 올가매고 초자연적인 힘을 막습니다. 미라에게 저주를 받지만 미라는 자신의 힘으로 뼈를 부수고 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후 쿠파는 밀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라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를 살려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그가 랑켄스로프임을 감지하고 두려워하지만 크리스타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미라는 평생 처음 듣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고는 쿠파에게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실로 보낸 편지는 쿠파를 도서관으로 유인해서 학원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피스트 길드는 학원에 대규모 공격을 가해 멜리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광대 가면을 본 모든 학생들을 죽일 계획입니다. 쿠파는 이미 현장에 B팀을 배치해 공격자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공격자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쿠파의 상사가 도착하고 그는 밀에게 그들의 길드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제안을 거절하고 정보 공유에만 관심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랭켄스로프를 인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랭켄스로프를 인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그는 사장에게 첩자 노릇을 하며 범죄 활동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쿠파에게 돌아서서 도서관 무단 침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부에는 3대 명문가 중 하나인 쉬켈 가문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는 쿠파에게 조사를 맡기고 멜리타가 위험에 처할까봐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쿠파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멜리타가 위험에 처할까봐 그녀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위험에 처했을까봐 두려워하며 아래층에서 멜리타가 살에게 그 시험이 함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 이마에는 그들이 5학년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있다. 섹스. 그들은 뮤와 사라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유령들이 날아가자 뮤는 기회를 틈타 사라에게서 멜리타의 책을 훔친다. 멜리타의 반이 팔라딘이 아니라 사무라이라는 것을 읽으며 씩 웃는다. 이 정보를 핑크맨에게 전해야 한다며 도망치고 사라는 자신의 비행 마법으로 멜리타가 따라가도록 돕겠다고 한다. 멜리타는 마침내 뮤를 구석으로 몰아 넘어뜨리고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묻는다.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인데 뮤는 멜리타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좋아해서 그랬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갑자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마법, 텍스트의 힘을 활성화시킨다. 책장들이 그들을 애워싸는 가운데 사라는 멜리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고 밝은 보라색 빛이 그들을 덮칩니다. 멜리타는 빛의 눈이 부시면서 꿈을 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가르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과 쿠포가 처음으로 그 역할을 받아들였던 것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꿈이 끝나고 그녀는 이상하고 안개 낀 곳에서 하녀 복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뮤가 환상의 법정에 온 것을 환영하며 본 공연이 시작되니 얌전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멜리타는 갑자기 모의 법정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면을 쓴 손님들과 핑크맨 판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지만 멜리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뮤는 핑크맨이 판사이자 이 사건의 공모자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명령 아래 그녀는 멜리타와 다른 사람들을 이 함정으로 이끌었다. 멜리타는 이제 이해하고 도서관 사서 자격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극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 자신의 사서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핑크맨은 그녀에게 천사 가족의 가짜 딸이라고 부르며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천사 가족의 가짜 딸이라고 그는 내게 녹화를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엠버의 코덱스를 활성화하여 멜리타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이제부터 이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핑크맨이 세션을 시작하며 멜리타의 죄는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다. 천사 가문의 진짜 딸로서 13년 동안 나라를 속여왔다. 그는 그녀의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났고 그 이후로 수업은 사무라이입니다. 그녀의 혈통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멜리타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고위 계급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합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더라도 고위 계급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핑크맨은 그녀가 13살 때 갑자기 만화를 발현한 이유를 묻고 그녀를 몰아붙입니다. 13살 때 갑자기 만화가 발현된 이유를 묻습니다. 멜리타는 망설이며 답변하고 군중들은 그녀를 유죄로 여기며 흥분합니다. 유죄로 여깁니다. 멜리타의 어머니가 펠거스가 일에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서 바람을 피웠다고들 하죠. 그녀에게 더 많은 모욕을 퍼붓고 멜리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엄마는 그녀와 그녀의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크레스트 군단에 합류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비방자들을 잠재운다. 천사 가문의 딸로서의 가치. 핑크맨은 지금 당장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겠다며 사라에게 멜리타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멜리타를 공격하라고. 사라는 그의 완벽한 지배 아래 있으며 멜리타가 그만하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멈춰. 멜리타가 공격을 피하고 엘리가 멜리타에게 검을 건넵니다. 멜리타와 사라가 서로 마주하는 가운데 뮤가 엘리의 행동을 막습니다. 사라는 멜리타에게 저항을 멈추고 평화롭게 끝낼 것을 약속하지만 멜리타는 자신의 사무라이 계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멜리타가 사라를 압박하자 사라는 비행 능력을 사용하여 상공으로 이동한 뒤 멜리타에게 창을 퍼붓습니다. 멜리타가 계속 공격을 피하자 뮤는 그녀가 사라의 드라군 계급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귀족의 딸이자 동급인 상대에게 참패를 당한다면 그녀와 같은 나이가 되면 그녀가 자신의 가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엘리는 멜리타가 뮤가 예쁘고 친절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녀를 싫어한다. 이제 와서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다니 배짱이 없군. 그녀는 그녀에게 맞서 멜리타를 그녀 같은 가짜 친구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멜리타는 그녀의 레벨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와중에도 사라의 창비처럼 쏟아지는 공격을 계속 피해야 한다. 그녀의 레벨에 도달하려 할 때 모두 사라가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만 핑크맨은 정반대로 생각하며 멜리타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녀가 발을 헛디디고 사라가 달려들며 그녀를 끝장낼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멜리타가 그녀의 길을 비켜 사라를 짓누르면서 그녀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간다. 힐윙스. 사라가 졌다는 사실에 모두들 경악하고 멜리타는 모자 장수들에게 자신이 사무라이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멜리타가 정말 공작의 딸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녀를 체포하며 반역을 저지릅니다. 여론이 바뀌는 것을 본 핑크맨은 자신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고 여동생에게 선물한 만년필을 작동시킵니다. 만년필이 사라의 주머니에서 떨어지고 잉크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어요. 잉크가 거대한 용으로 변해 멜리타에게 불덩이를 쏘아요. 하지만 사라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멜리타의 목숨을 구해요. 뮤는 이것이 마법의 글 효과를 다시 쓸 수 있는 특별한 만년필의 힘이라고 말해요. 마법 글의 효과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블랙홀은 계속 커지면서 손님들을 빨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쳐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요. 멜리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라가 말리는데도 잉크용을 끝장낼 계획을 세워요. 사라가 말리지만요. 뮤와 엘리도 와서 힘을 합쳐 이것을 막기로 결정해요. 미친 짓이야. 그들은 먼저 개를 놓아주고 생존 경주에서 꼴찌로 들어온 할머니가 엘리의 하녀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녀는 엘리의 하녀였습니다. 멜리타는 그녀를 보고 별로 놀라지 않았고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그녀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음모자들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소녀들이 떠날 시간이 되자 문이 닫히고 광대 얼굴이 정원 한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 영역을 감옥으로 만들고 소녀들에게 마지막 이벤트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엘리는 가면 쓴 악마를 저주하며 여동생을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물을 뿌렸어요. 그녀의 검에 검은 물질이 묻어들면서 검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가면 무도회가 엘리를 밀쳐내고 멜리타가 그녀를 구하지만 그는 지금 그녀를 끝장낼 계획입니다. 그는 멜리타에게 검은 물질을 보내지만 쿠파가 마지막 순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베어내며 잉크를 물로 바꿉니다. 멜리타는 그를 보고 안도하며 쿠파는 그녀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하지만 멜리타는 더 이상 그림자에서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싸움에 참여하기로. 그들은 가면 무도회를 향해 돌진하고 쿠파가 그를 막는 동안
멜리타는 그의 뒤에 나타나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지만 멜리타와 쿠파는 완벽한 팀워크로 그를 계속 붙잡는다. 꼼짝 못하게 한다. 쿠파가 그를 공중으로 차올리고 멜리타는 쿠파와의 훈련을 떠올리며 검의 손잡이로 그를 더 높이 띄운다. 그녀는 쿠파와의 훈련을 떠올리며 더 높이 띄운다. 마지막으로 쿠파는 청엄이라는 필살기를 사용하여 가면을 쓴 자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환영의 칼날로 에워싼다. 가면과 감옥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환영의 칼날들로 그를 에워싼다. 멜리타는 승리에 기뻐하며 곧바로 스승에게 달려가 안긴다. 다른 소녀들은 방을 따로 쓰라고 말한다. 곧 모두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핑크맨은 멜리타에 대한 최근 납치 및 공격에 대한 자신의 연루 사실을 숨긴다. 그가 실제로 죽인 가면 무도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 남자는 크레스트 군단의 전직 대원이었고 그를 찾는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펠비스는 학원의 경비를 맡습니다. 곧 그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갈 날이 오고 멜리타는 그에게 달려가 그와 이야기할 용기를 내어봅니다. 펠비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할머니 시대의 할머니의 친척 중 한 명이 그녀와 같은 사무라이 계급이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금발을 칭찬하며 그녀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하는데 멜리타는 눈물을 흘립니다. 멜리타가 울음을 터뜨리자 펠비스는 이제 자신이 그는 우유 배달을 떠나 딸을 쿠파에게 맡깁니다. 배달부가 떠나고 쿠파는 우는 제자를 위로하며 앞으로 그녀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리타와 쿠파는 그가 처음 그녀를 구했던 정원에서 만나고 그녀는 도서관 시험에 합격한 대가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쿠파에게 부탁하고 그때가 되면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쿠파는 그녀의 결의에 감동하여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언제나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 곁에